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에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73건의 적폐를 규정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공격을 시작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이라 포장하고 부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 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아 진상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한미, 한일 관계,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알고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의 적폐 현황 문건에 대한 공격을 사설의 제목이 돈 없는 정치 공격이에요. 반사. 예. 조선일보는 그런 스탠스 같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무너진 정권이고 자기도 한숟갈 얹었잖아요. 국정농단 때. 근데 이명박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명박까지 몰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쪽 수구 세력들의 본진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래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만 해도요. 이명박 정권 때 얻은 최고의 수혜가 바로 종편이죠. 종편. 예. 그런 지점에서 이명박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조선일보가 이게 정말 쫄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이거를 적폐 문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각 그 상임위별 의원실에서 제기한 그 질의서들을 다 한데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제목별로 다시 분류해 놓아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시 배포한 거죠. 서류 문건의 제목이 그냥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에요. 예. 뭐뭐뭐 하자는 문건도 아니고 이게 나온 게 2017년 11월 9일에 나온 거고요. 봅시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가 이슈를 만들어주니 어떤 것들이 제기됐는지 저희들도 문건을 한번 입수해 봤거든요. 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타이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검찰권의 남용 및 오용과 검찰의 정치 검찰화. 두 번째,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세 번째, 국정원 파견 검사의 사법 방해 행위. 네 번째, 검찰 과거사 청산과 피의자 인권 보호. 다섯 번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예, 여기가 법사위원회 거고요.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다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마야수님 말씀처럼 이것밖에 없었어? 하니까 실망스러운데? 자,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경우회의 이권 개입 및 정치 개입 적폐. 두 번째,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세 번째, 무리한 경찰 수사 적폐. 네 번째, 민주당 도청 사건 청와대 경찰 커넥션 의혹. 다섯 번째, 부산시 LCT 인허가 비리 적폐. 여섯 번째, 인천시 검단 스마트 시티 비리 적폐. 일곱 번째, 대구시의 설비 비리 적폐. 여덟 번째, 정권 차원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금지 압력 적폐. 아홉 번째,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 및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의 탄압, 개입, 특혜의 적폐. 열 번째,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페이퍼 컴퍼니 동원된 편법 골프장 연습. 우리가 뭐 잘 몰랐던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11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속적인 박원순 시장 사찰. 12번째, 5.18 군사반란 공로자 등 서훈 취소. 요거 좋은데? 조선일보의 공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몰랐었는데. 고맙지 뭐. 그들의 어떤 돈 없는 정치 공격이. 다시 보니까 민주당도 잘못했네요. 그 모든 제목 끝에 적폐 하니까 적폐라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 두 번째는 9차 방위비 분담금의 이면 합의. 요건 2014년 1월 11일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NSC에서 벌어진 거죠. 예. 다음. 세 번째,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단체의 특혜 의혹. 이것도 파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걸로만 방송 한 1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한일 위안부 협정.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 개성공단 폐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하나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위원회. 첫 번째,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 예. 두 번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다스에 대한 부당한 특혜 지원. 이거는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김현 의원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그 간단하게 하려면은 어. 출입문 닫습니다. 이걸 해도 됩니다. 책임을 닫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 특혜.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첫 번째는 국조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은폐 축소 의혹. 당연히 다뤄야죠. 두 번째, 보훈처 등의 인천 상륙작전 영화 지원의 과정 등의 문제. 이거 이제 화이트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보훈처의 법인 인가 과정 및 관리 감독의 문제. 네 번째,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처리 특혜 의혹, 관련 제도 시정 및 세금 추징 촉구. 다섯 번째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만연했던 채용 비리와 부실한 감독 문제. 채용 비리. 그렇죠. 이 채용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이거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그랬죠. 엄청난 거였어요. 네. 여섯 번째, 특혜로 얼룩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 금융 적폐 청산. 이게 이제 K뱅크 문제예요. K뱅크 예.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 너무 길어. 이것도 적폐야. 좀 짧게 좀 해줘. 예. 첫 번째, MB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 이거 진짜 꼭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실체 규명. 다음. 세 번째, 홈앤쇼핑, 중소기업 중앙회 일대 주주의 방만 경영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편이나 케이블에서 쇼핑 채널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앞번호에 있는 쇼핑 채널 10개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는 후 분양제 원가 공개제 도입 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네. 꼭 됐으면 꼭 돼야 되는. 두 번째.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이란 교원 연기금하고 한국 LH 간에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MOU라는 게 있는데 외교부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대요. 이게 뭐야? 이 MOU에 대해서 이란 측이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는 그 개생쇼를 한 거죠. 씨. 자, 다음에 세 번째가 4대강 사업.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 민족의 그 운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다 처벌하고. 이 교과서에 나와야 될 문제예요. 그게요.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감사원이 3번 감사하고도 비리를 못 찾고 이 정부에서 4번째 감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또다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별건 수사로 대상자가 자살까지 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 또 점검하겠다고 한다. 지금 하는 수사도 힘에 붙인다는 검찰은 앞으로도 정권이 던져주는 적폐 수사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간과한 게 하나 있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그 정권 내에서 숨겼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은 엄청나게 제기됐지만 수사나 감사 결과 같은 것들이 그냥 위야무야 끝났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뭐 조선일보가 얘기했듯이 난 이 조선일보는 한 번씩 밟아줘야 된다고 봐요.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살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조작됐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 적폐청산에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당면한 대상은 박근혜, 이명박이지만 적폐청산을 제대로 했을 때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될 곳이 조선일보예요. 그 친일 문제에서부터 어떤 그 미군과의 친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졌던 적폐, 뭐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조선일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조선일보 방실가의 그 선산 있죠. 그 조상들의 무덤. 네. 무덤이 용산 미군부대 안에 있어요. 오.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사에서, 현대사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표적인 적폐가 네. 조선일보 원탑이죠. 자, 다음
네 번째, 한국판 피사의 사탑.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네, 이 사진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부산의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SNS에 엄청 돌아다녔었죠.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준공허가까지 나는 이게 부산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엮여 있는 거죠. 아, 기울어졌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고요? 예. 미치겠네. 다음. 다섯 번째, 검단 스마트시티, 송도 6809, 송도 SLC 특혜 의혹. 이거 할 말 진짜 많은데. 진짜.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부영 부실공사 및 10년 임대 분양 전환가 개선. 계속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 약속 불이행. 이게 이제 재벌들 이야기인데 네. 4대강 뭐 등등 해가지고 처벌받고 막 그러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 국가에다가 뭐 헌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안 지켜. 네, 이게 1조 3천억 원 불법 담합해서 대가로 2천억 기금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예. 47억밖에 안 했다고요. 예. 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번째, 마사회 위니월드 조성 과정의 의혹. 혹시 이니월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사회 말관리사의 고용 불안. 아유, 많죠, 문제가. 세 번째, 마사회 대리마주를 통한 승부 조작 우려. 네 번째, 08년도 농협 송도 특혜 대출.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구나. 다섯 번째, 외국인 전용 장외 발매소 워커힐에 외국인의 특혜 부여.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 원장의 인사 전액 및 방만 운영 문제. 이 사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보건의료연구원의 낙하산 인사와 무원칙한 인사원칙. 세 번째, 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의 전횡과 부적절한 처신 관련.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는 복지 분야의 블랙리스트 존재. 두 번째는 국민이 모금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 배분에 정권의 부당한 개입. 요게 그 체리 그거죠. 네, 그 빨간 열매, 예, 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첫 번째가 환경부의 2011년부터 12년 MB정부의 관제데모 민간단체의 지원금 교부. 아이고 이게 뭐 이것도 우리는 뭐 크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오면서 이 사람들이 환경이니까 무슨 뭐 개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요거를 관제데모하는. 관제데모 시켰다는 거죠. 아, 환경부 산하기관 비위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문제. 세 번째, 환경부 R&D 담당 환경산업기술원의 적폐 문제. 사실 우리가 뭐 정치 이슈만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 분야가 좀 전에 이야기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요. 첫 번째가 고용노동부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의 문제. 두 번째는 산업재해 승인 과정의 문제. 세 번째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문제.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실패. 아 이것도 할 말 참 많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국정원 댓글 공작 개입 의혹. 이런 안 일이 낀 데가 있었어? 없네. 씨. 세 번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 평창수련원 불법 사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분야. 첫 번째, 국정역사교과서. 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 공백 발생. 세 번째가 국립대 병원 전공의 고질적인 폭행. 네 번째, 산하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문제.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첫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계 블랙리스트. 두 번째가 MB정부 좌파문화인사 주도 단체를 무력화. 세 번째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모랄 해저드. 네 번째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부패.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여섯 번째, 모태펀드 문화예술계정 보수단체 인사로 외부 전문가 풀 구성. 일곱 번째, 문화재 관리의 부실 행정.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한 개인데요. 국정원의 이탈리아 감청 프로그램 도입 관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관여. 이거는 우리가 방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RCS. 예. RCS. 최근에 그것이 이제 거기서 전혀 그런 거 상의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상의한 적이 있다로 최근에 나왔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 하나입니다. 권한 유착의 언론 적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박문진 이사장하고 MBC 사장은 지금 교체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49페이지에 걸친
문건인데 뭐 문건이라는 표현보다 좀 그렇고 그냥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민주당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 상황실이라고 현판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상황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 그 의원실에서 나오는 그 정책 자료나 질의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데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살짝 슬쩍한 거죠. 상황실에서 그 정리한 걸 제목을 바꿔서 다시 공유한 건데 조선일보가 너무 화들짝 놀라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적폐청산의 소용돌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아칠 것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이번 문건을 보니 빈말이 아니다. 문건 속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는 부산시장, 인천시장의 실명이 등장한다. 인천시장 관련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내용도 막연한 설비 비리 적폐를 지역 방송사와 손잡고 계속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걸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폐청산 바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모일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자는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 나라의 대립과 갈등의 쇳소리만 점점 커지게 될 게 뻔하다. 아, 조선일보의 적폐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각이.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어떤 범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이게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 게 여기 마지막에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프레임을 짰어요. 예전처럼 친노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친노 지지층이 아니고 현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친문 지지층이에요. 전 국민의 80% 가까운 친문 지지층. 이게 좀 비읍시옷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40% 조금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에 찍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2배 정도 불어난 그렇죠. 지지층들이 예. 적폐청산해.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해. 라고 말하고 거죠. 있는 거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한국 사회에서 얼만큼 적폐 세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런 사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다뤄지기를 한 번 더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마야수님 말씀처럼 이것밖에 없었어? 하니까 네. 실망스러운데? 네. 자,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경우회의 이권 개입 및 정치 개입 적폐. 두 번째,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세 번째, 무리한 경찰 수사 적폐. 네 번째, 민주당 도청 사건 청와대 경찰 커넥션 의혹. 다섯 번째, 부산시 LCT 인허가 비리 적폐. 여섯 번째, 인천시 검단 스마트 시티 비리 적폐. 일곱 번째, 대구시의 설비 비리 적폐. 여덟 번째, 정권 차원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금지 압력 적폐. 아홉 번째,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 및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의 탄압, 개입, 특혜의 적폐. 10번째,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페이퍼 컴퍼니 동원된 편법 골프장 연습. 아, 우리가 뭐 잘 몰랐던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11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속적인 박원순 시장 사찰. 12번째, 5.18 군사반란 공로자 등 서훈 취소. 요거 좋은데? 조선일보의 공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까지 몰랐었는데. 고맙지 뭐. 예. 그들의 어떤 돈 없는 정치 공격이. 다시 보니까 민주당도 잘못했네요. 그 모든 제목 끝에 적폐 하니까 적폐라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좀 썼으면 범죄성. 좋겠어요. 네.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 두 번째는 9차 방위비 분담금의 이면 합의. 요건 2014년 1월 11일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NSC에서 네. 벌어진 거죠. 예. 다음. 세 번째,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단체의 특혜 의혹. 이것도 파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걸로만 방송 한 1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한일 위안부 협정.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 개성공단 폐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하나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위원회. 첫 번째,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 예. 두 번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다스에 대한 부당한 특혜 지원. 이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김현우 의원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간단하게 하려면은 어. 출입문 닫습니다. 이걸 해도 됩니다. 책임을 닫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 특혜.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첫 번째는 국조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은폐 축소 의혹. 당연히 다뤄야죠. 두 번째, 보훈처 등의 인천 상륙작전 영화 지원의 과정 등의 문제. 이거 이제 화이트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보훈처의 법인 인가 과정 및 관리 감독의 문제. 네 번째,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처리 특혜 의혹, 관련 제도 시정 및 세금 추징 촉구. 다섯 번째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만연했던 채용 비리와 부실한 감독 문제. 채용 비리. 그렇죠. 이 채용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이거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그랬죠. 엄청난 거였어요. 네. 여섯 번째, 특혜로 얼룩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 금융 적폐 청산. 이게 이제 K뱅크 문제예요. K뱅크 예.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 이거 너무 길어. 이건 좀 이것도 적폐야. 좀 짧게 좀 해줘. 예. 첫 번째, MB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 이거 진짜 꼭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실체 규명. 다음. 세 번째, 홈앤쇼핑, 중소기업 중앙회 일대 주주의 방만 경영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편이나 케이블에서 쇼핑 채널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앞번호에 있는 쇼핑 채널 10개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는 후 분양제 원가 공개제 도입 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네. 꼭 됐습니다. 꼭 돼야 되는. 두 번째.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이란 교원 연기금하고 한국 LH 간에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MOU라는 게 있는데 외교부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대요. 이게 뭐야? 이 MOU에 대해서 이란 측이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는 그 개생쇼를 한 거죠. 씨. 자, 다음에 세 번째가 4대강 사업.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 민족의 그 운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다 처벌하고 이 교과서에 나와야 될 문제예요. 그게요.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감사원이 3번 감사하고도 비리를 못 찾고 이 정부에서 4번째 감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또다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별건 수사로 대상자가 자살까지 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 또 점검하겠다고 한다. 지금 하는 수사도 힘에 붙인다는 검찰은 앞으로도 정권이 던져주는 적폐 수사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간과한 게 하나 있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그 정권 내에서 숨겼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은 엄청나게 제기됐지만 수사나 감사 결과 같은 것들이 그냥 위험해 끝났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뭐 조선일보가 얘기했듯이 난 이 조선일보는 한 번씩 밟아줘야 된다고. 두 번째, 보건의료연구원의 낙하산 인사와 무원칙한 인사원칙. 세 번째, 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의 전횡과 부적절한 처신 관련.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는 복지 분야의 블랙리스트 존재. 두 번째는 국민이 모금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 배분에 정권의 부당한 개입. 요게 그 체리 그거죠. 네, 그 빨간 열매, 예, 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첫 번째가 환경부의 2011년부터 12년 MB정부의 관제데모 민간단체의 지원금 교부. 아이고 이게 뭐 이것도 우리는 뭐 크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오면서 이 사람들이 환경이니까 무슨 뭐 개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요거를 관제데모하는. 관제데모 시켰다는 거죠. 환경부 산하기관 비위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문제. 세 번째, 환경부 R&D 담당 환경산업기술원의 적폐 문제. 우리가 뭐 정치 이슈만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 분야가 좀 전에 이야기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예요. 첫 번째가 고용노동부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의 문제. 두 번째는 산업재해 승인 과정의 문제. 세 번째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문제.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실패. 이것도 할 말 참 많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정원 댓글 공작 개입 의혹. 이런 안 일이 낀 데가 있었어? 없네. 씨. 세 번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평창수련원 불법 사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분야. 첫 번째, 국정역사교과서. 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 공백 발생. 세 번째가 국립대 병원 전공의 고질적인 폭행. 네 번째, 산하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문제.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첫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계 블랙리스트. 두 번째가 MB정부 좌파문화인사 주도 단체를 무력화. 세 번째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모랄 해저드. 네 번째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부패.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여섯 번째, 모태펀드 문화예술계정 보수단체 인사로 외부 전문가 풀 구성. 일곱 번째, 문화재 관리의 부실 행정.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한 개인데요. 국정원의 이탈리아 감청 프로그램 도입 관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관여. 이거는 우리가 방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RCS. 예. RCS. 최근에 그것이 이제 거기서 전혀 그런 거 상의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상의한 적이 있다로 최근에 나왔.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에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73건의 적폐를 규정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공격을 시작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이라 포장하고 부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 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아 진상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한미, 한일 관계,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알고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의 적폐 현황 문건에 대한 공격을 사설의 제목이 돈 없는 정치 공격이에요. 반사. 예. 조선일보는 그런 스탠스 같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무너진 정권이고 자기도 한 숟갈 얹었잖아요. 국정농단 때. 근데 이명박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명박까지 몰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쪽 수구 세력들의 번진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래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만 해도요. 이명박 정권 때 얻은 최고의 수혜가 바로 종편이죠. 종편. 그런 지점에서 이명박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조선일보가 이게 정말 쫄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이거를 적폐 문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각 그 상임위별 의원실에서 제기한 그 질의서들을 다 한데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제목별로 다시 분류해 놓아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시 배포한 거죠. 서류 문건의 제목이 그냥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에요. 예. 뭐뭐뭐 하자는 문건도 아니고 이게 나온 게 2017년 11월 9일에 나온 거고요. 봅시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가 이슈를 만들어 주니 어떤 것들이 제기됐는지 저희도 또 문건을 한번 입수해 봤거든요. 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타이틀만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검찰권의 남용 및 오용과 검찰의 정치 검찰화. 두 번째,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세 번째, 국정원 파견 검사의 사법 방해 행위. 네 번째, 검찰 과거사 청산과 피의자 인권 보호. 다섯 번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예, 여기가 법사위원회 거고요. 뭐 이거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봐요.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살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조작됐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 적폐청산에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당면한 대상은 박근혜, 이명박이지만 적폐청산을 제대로 했을 때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될 곳이 조선일보예요. 그 친일 문제에서부터
어떤 그 미군과의 친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졌던 적폐, 뭐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조선일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조선일보 방실가의 그 선산 있죠. 그 조상들의 무덤. 네. 무덤이 용산 미군부대 안에 있어요. 오.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사에서, 현대사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표적인 적폐가 예. 조선일보 원탑이죠. 자, 다음. 네 번째, 한국판 피사의 사탑.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네, 이 사진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부산의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SNS에 엄청 돌아다녔었죠.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중공허가까지 나는 이게 부산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엮여 있는 거죠. 아, 기울어졌는데 중공 허가가 났다고요? 예. 미치겠네. 다음. 다섯 번째, 검단 스마트 시티, 송도 6809, 송도 SLC 특혜 의혹. 이거 할 말 진짜 많은데. 아, 진짜.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부영 부실공사 및 10년 임대 분양 전환가 개선. 계속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 약속 불이행. 이게 이제 재벌들 이야기인데 네. 4대강 뭐 등등 해가지고 처벌받고 막 그러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 국가에다가 뭐 헌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지켜. 네, 이게 1조 3천억 원 불법 담합해서 대가로 2천억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예. 47억밖에 안 했다고요. 예. 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번째, 마사회 위니월드 조성 과정의 의혹. 혹시 이니월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사회 말관리사의 고용 불안. 아유, 많죠, 문제가. 세 번째, 마사회 대리마주를 통한 승부 조작 우려. 네 번째, 08년도 농협 송도 특혜 대출.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구나. 다섯 번째, 외국인 전용 장외 발매소 워커힐에 외국인의 특혜 부여.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 원장의 인사 전행 및 방만 운영 문제. 이 사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